여기는 독일 뮌헨입니다. 역시 대도시답게 활기가 넘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세 동생들은 뮌헨 레지던츠에 들어가고 저는 혼자서 거리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전에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세상 화려했어요. 어머, 근데 이분들 뭐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진 찰칵했습니다. 궁전 옆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이 마침 일요일이라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네요. 그래서 쇼윈도우 구경과 가게 안을 살짝 엿볼 수밖에 없었네요. 독일은 일요일에 이렇게 가게 문을 닫는 것을 헌법으로 명시해놨대요. 특별히 관광지 같은 데서 예외는 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다 문을 닫는데요. 일요일이라 다 문을 닫았네요. 왜냐하면 온 사회가 다 함께 일을 멈추고 쉬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화적 정서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 주변에 이렇게 벼룩시장이 열리고 있네요. 안식일을 알리는 성당의 종소리가 도시 전체를 휘감는 듯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립극장에서 오페라 투란도트가 6시부터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주 멋있는 분들이 지금 들어가고 계시네요. 세인트 피터 성당 갑니다. 뮌헨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성페트 성당에도 잔혹한 전쟁의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성당 대부분이 잿더미가 되었지만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1949년부터 기적 같은 재건이 시작되어서 다시 1951년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멧돼지 동상이 보이네요. 코를 문지르면 행운이 오고 민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짝꿍 메기 동상도 있네요.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에 오면 학생을 꼭 먹어봐야 된다기에 검색을 해서 식당을 찾아왔는데, 이 식당은 꼭 예약을 해야만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다행히 저희들에게 자리가 있었어요. 이날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었답니다. 그래서 손님들로 가득 찼었어요. 학생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었는데 이상하게 이 식당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기대 이상이었어요. 맛있어서 한 번 더 추가했어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 맛도 좋아서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위넨 프라우엔키르헤 성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내부는 고딕 양식으로 화려하지 않았지만 저 십자가가 저의 마음에 와 닿았고 울림이 있는 곳이었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손으로 만져서 도시의 구조와 주요 건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청동 도시 모형이 있었습니다. 신시청사라네요. 일요일이라 행사 때문에 거리가 다 통제되는 바람에 택시 잡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걸어가다 보니 호프브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호프브루이를 나와서 숙소로 가기 위해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택시를 탔는데 본인 이야기를 저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본업이 무술 코치로 대학이나 여러 곳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유로를 따로 더 벌기 위해 택시 운전을 하신답니다. 본업은 복싱 코치이며 홈페이지랑 이것저것 가지고 있다고 하시며 무술에 대한 유튜브 채널도 가지고 계시대요. 지난번 영상은 조회수가 50만 회나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으로 박수가 저절로 나왔어요. 다음날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우리는 근처에 있는 님펜부르크 궁전으로 왔습니다. 어제 국립극장 앞에 바이에른 국왕 막시밀리안 1세 요제프의 동상이 있었죠. 그 왕의 아들 페르디난트 마리아가 어렵게 아들을 얻었대요. 그 아들이 막시밀리안 2세인데 그 아들의 탄생을 기뻐하며 아내에게 선물로 지어준 여름별장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정말 날씨가 환상이었어요. 궁전이 엄청나게 크죠. 막시밀리안 2세가 대대적으로 확장했다고 합니다.
들어서자마자 님펜부르크 궁전의 하이라이트인 석조의 방이 나타났네요. 천장에 화려한 로코코 양식의 프레스코화가 눈길을 끕니다. 마치 내가 여왕이 된 듯 걸어봅니다. 3층 높이의 천장에는 요한 바티스트 찜먼만이 그린 올림푸스 신들의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네요. 막시밀리안 1세 때 30년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종교 전쟁으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국가 간 정치 영토 전쟁으로 변질되어 그 당시 독일 인구의 약 30% 이상이 사망하는 비극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페르디난트 마리아는 전쟁을 피하고 중립적 평화적 외교 노선을 택해 바이에른에 30년간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하고 어려웠겠죠. 거기다 아들의 탄생을 기념하여 이 궁전을 지었으니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 드는데, 어쨌든 그 후세들은 또 이 님펜부르크 궁전을 문화유산으로 관광 상품화하여 이렇게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또 우리가 와서 멋지다고 구경하고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원 바깥에는 다른 부속 건물들이 많았어요. 이분은 막시밀리안 2세의 첫 번째 아내였다고 합니다. 옛 마구간 자리에 바이에른 왕가가 실제로 사용했던 화려한 마차, 썰매, 승마용 품목들을 전시해둔 세계 최고 수준의 마차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방울이야 다? 노이 슈반슈타인 성을 지었던 루트비 2세의 대관식용 황금 마차라고 합니다.
여기는 바이에른 왕가가 오붓하게 식사를 즐기던 궁전의 소식당이라고 합니다. 18세기 유럽을 사로잡았던 가면극소 캐릭터를 섬세하게 표현해낸 도자기인데요. 흙으로 만들었다고는 믿기지 않는 펄럭이는 드레스와 익살스러운 포즈가 정말 재밌네요. 이런 걸 손으로 다 만들었다니 정말 장인 정신이 느껴집니다. 가질 수도 없고 가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눈으로 그냥 보면 너무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실컷 보고 갑니다. 아이들이 피크닉 왔나 봐요. 정말 우리도 같이 피크닉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꿀떡이네요. 여기는 아말리엔부르크라고 왕가 여인들의 사냥 휴게소이자 연회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로코코 양식이라고 하는데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이 반대편 대형 거울에 반사되어 공간 전체가 밝고 환하게 반짝이는 효과를 주는 거울의 방이라고 합니다. 정원을 한참 산책하며 바덴부르크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 최초의 온수 수영장이 있는 별궁입니다.
여기는 도자기와 당시 유행했던 중국풍 스타일로 꾸며진 동양풍 찻집입니다. 마그달레넨 클라우즈에 왔습니다. 별궁들까지 다 보는 입장권을 구입하였기에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막시밀리안 2세 에마뉴엘이 노년의 세속적인 영화에서 벗어나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 지은 마리아 막달레나 동굴 경당이랍니다. 왕이 세속을 떠나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일부러 폐허 형태로 지은 은둔자의 오두막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오두막이라고 하기엔 좀 세속을 떠나 신과 만나는 비밀 기도처로 어울리나요? 마침 점심시간이네요. 우리는 각자가 싸온 샌드위치와 과일을 꺼내서 돗자리를 깔고 아까 꼬마들이 피크닉 하던 곳에서 먹었는데 정말 꿀맛이었어요. 너무 맛있어. 이렇게 다 먹어야지. 빵이 맛있으니까. 빵이 맛있어. 빵. 님펜부르크에서 기대 이상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우리는 다음 숙소로 이동합니다. 어디일까요? 여기는 로텐부르크입니다. 다음 시간에 로텐부르크의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즐겨주세요.